안녕하세요. 강화여고 2학년 여러분. 벌써 세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국의 성립과 정치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 삼국과 가야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야까지, 그래서 가야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한 원인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국가의 발전 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장 원시적인 기초적인 국가의 발전 단계는 소국이었습니다. 아마도 고조선도 이러한 소국 단계로에서부터 발전을 했을 것이고요. 각각의 족장들이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우리 옥조와 동해 있죠? 옥조와 동해도 바로 이 소국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족장인 이 왕을 중심으로 다른 부족들이 연맹을 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국가를 우리는 연맹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왕은 출연하지만 그 왕은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부족은 그 부족의 족장이 다스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맹 왕국 단계는 우리 앞서 배웠던 부여와 고구려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이 왕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왕은 이제 이 전체를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리고 싶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족장들을 왕 밑으로 편입시키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귀족, 즉 관리를 두고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리는 형태인 고대 국가, 다른 말로 중앙 집권 국가로 발달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고대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고대 국가의 특징을 보도록 합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은 첫 번째, 왕권이 강화되었다. 기억합시다. 왕권이 강화되어 나가면서 영토가 확대가 됐고, 특히 요거를 기억해야 돼. 왕위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왕위가 세습되더라 라는 걸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족장들은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국가의 통치체제가 정비가 되죠. 중앙관료제도와 지방조직이 정비되고, 특히 관리의 복색과 그 다음에 관등, 관리의 등급이야. 이 관리의 복색과 관리의 등급도 제정되고요. 율령도 반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불교도 수용되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왕위 세습. 두 번째, 율령 반포. 세 번째, 불교 수용. 요 세 가지 특징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는 고구려는 2세기, 백제는 3세기, 신라는 4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각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요, 1세기 태조왕 때 중앙 집권국가,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영토 확장하겠죠? 그래서 옥저를 복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게르브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해 나가죠.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맹했다라고 했잖아. 그 5개의 부족 중에 게르브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해 나간다 이겁니다. 언제? 태조왕 때. 자, 그러다가 2세기 후반 때에는 고국 천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종래에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있다라고 했지? 이 오부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각각의 부족들은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으로 개편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왕위가 부자 상속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형제 상속이었거든. 이제 이걸 고국천왕 때부터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천왕 때는요, 미천왕 때는 우리 한 군현 중에 낙랑군이라고 있었죠? 이 낙랑군마저 멸망시킴으로써 이제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됐다라는 거. 자, 미천왕 때 낙랑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낙랑이야, 낙랑. 자, 낙랑 꼭 기억하자. 낙랑. 정벌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이 이후에 선비족인 전현과 특히 백제의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에 빠져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쟁에서 백제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자, 이런 위기를 겪은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소수림 왕이야. 자, 소수림 왕은 어떻게 내정을 정비를 하느냐면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태학을 설립하게 되기도 하고요. 율령을 반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소수림 왕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를 통해서 내치를 정비나갔다. 국가체제를 재정비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입니다. 자,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좌평의 관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관료 제도를 마련한다. 통치체제를 정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관리도 등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게 관리의 복색을 제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세기 백제의 최고의 정복군주 바로 근초고왕에 등장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초고왕. 자, 이 사람은 정복군주야. 마한을 정복했고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라고 그랬죠. 앞에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백제의 공격으로 죽었다라고 좀 전에 설명했지. 바로 이 사람이 근초고왕이야. 고구려를 공격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중국의 요서 지방, 그 다음에 남조,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까지도 교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확립한 사람도 역시 근초고왕이다. 자, 근초고왕의 업적 많죠? 꼭 기억하고요. 자, 우리 백제의 발전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지도입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징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백제가 해외로 진출하는 거, 요소와 규슈로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평양성 공격한 거, 영토가 제일 넓지? 요거를 꼭 기억하도록 하자. 지도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신유왕 때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지난해 12개의 소국 중이었던 사로국에서 출발했죠.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이어갔지만 4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내무랑 때에 이르러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을 하게 되죠. 한편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도 거의 차지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내무랑은요, 마리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해서 이 마리간이라는 얘기는 간 중에 족장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대수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던 신라도 내무랑 때에 이르게 되면 위기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가야의 사주를 받은 외가 신라를 공격을 해서 신라 금성이 바로 외 소나기의 외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무랑은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죠. 바로 그때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광개토 대왕은 바로 군대를 보내서 바로 가야와 외의 연합 세력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내무랑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침략한 외를 격퇴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외를 격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호명 그릇입니다. 경주 지배층 왕족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고분 호총에서 이 청동 그릇이 발견했는데 그 밑바닥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글씨였냐면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있는 거야. 광개토 대왕의 글씨가 새겨진 청동 그릇이 신라 왕족의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 즉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가야입니다. 가야는 변환의 12개 소국에서 시작됐고요. 초기에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연맹을 형성했습니다. 가야는 모두 6개의 가야가 있었죠. 금관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임나가야, 대가야 등등. 이러한 가야 중에서 초기에는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발달을 한 거예요. 벼농사도 발달했고요. 철기문화도 발달했습니다. 특히 중개무역으로 번성하기도 했죠.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왜가 신라를 공격했고 고구려가 도움을 주는데 이때 왜가 가야까지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구려가 가야까지 쳐들어가서 왜를 격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고구려의 군의 공격으로 금관가야는 아주 크게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금관가야는 쇠퇴하게 되고 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기가야연맹도 해체가 됩니다. 대신 5세기 후반에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연맹이 형성됐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3세기 이후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하던 가야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전기가야연맹이 해체가 되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연맹이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6세기 신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즉 가야는 통합을 하지 못하고 6개의 가야로 분열되어 있었고 바로 백제와 신라의 압력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즉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라에 흡수되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 봤고요. 바로 가야의 발전 과정 그리고 멸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삼국이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는 모습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